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도 조촐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대낮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의 체포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전격 임명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사실상 전면적인 무상 점심급식이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도 조촐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5.18의 정신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뉴욕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뉴욕 민주연합의 이경아 대표는 앞서 한국에서 열린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계 한인민주회의 이경루 부의장은 5.18의 정신은 광주의 정신이 아닌 전 국민의 정신이라고 5.18을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뉴욕 민주연합, 미 동부 한인회 연합회, 호남 향후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낮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대낮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최소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낮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자동차 한 대가 보행자들 사이로 돌진하면서 18세 여성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이유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치면서 시민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피해자들의 신발이 나뒹구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인도로 돌진한 붉은색 승용차는 오른쪽 2바퀴가 공중에 뜬 채 멈춰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나와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뉴욕 브롱스 출신의 26세로 2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고가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고 발생 직후 보고를 받으면서 테러 여부를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중범 전과자들로 드러났지만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의 체포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동안 총 41,318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 중 75%에 해당하는 34,473명은 살인과 폭행, 성폭행, 마약과 납치 등 강력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수치도 전년보다는 18.2%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845명이나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26.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8%에 불과했던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 체포가 무려 27%로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은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체포되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이민자 부모들이 이민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며 죄가 없는 사람까지 무자비하게 체포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그의 갑작스런 해임으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가 싶었던 미 대선 의혹이 특검 임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고개를 든 트럼프 탄핵론도 확대될 조짐입니다. 17일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에 전격 임명됐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FBI 국장 출신 뮬러 전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그러나 범죄 사실이 확인됐거나 기소가 보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특검 도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코미의 메모 파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특검 도입 요구는 더 높아졌습니다. 로젠스타인은 이와 관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의해 이 문제를 특별검사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특별검사는 2013년까지 12년간 FBI 국장을 맡아왔으며 후임 제임스 코미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습니다. 뮬러 전 국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수락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특검은 필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블라주오 시장의 공약이었지만 실패를 내세우며 무산됐던 공립교 무상급식이 시교육청에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사실상 무상 점심 급식이 시행됩니다. 칼멘 팔냐 뉴욕시 교육감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17일 뉴욕시 교육감은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학생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급식을 제공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할 방침입니다. 지금도 급식비 납부와 상관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이 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2014년 중학교 대상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폐기하면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의회는 무료 또는 할인 급식 혜택은 수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전면적 무상 급식 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이번 지침은 사실상 전면 무상 급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냐 교육감은 점심값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라는 벤 칼로스 뉴욕시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 수천 명의 명의 이전세를 이중으로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 결함으로 벌어진 실수라며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명의 이전세를 이미 납부한 뉴욕시 주택 소유주 5,600여 명 중 일부가 시 재정국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퀸즈에 있는 콘도를 구입한 다이아나 칼라 브리즈는 콘도 매매에 따른 명의 이전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 3,551달러를 내라는 편지를 재정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명의 이전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만약 판매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입자에게 납부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 재정국은 판매자와 구입자 양쪽에게 비슷한 이중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재정국 대변인은 데이터베이스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 같은 실수가 벌어졌다고 해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중 납부한 주택 소유
소유주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정치적 행보가 차기 대선 출마설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뉴요커들은 56%가 그의 대선 출마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뉴욕 시민들의 생각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버루 컬리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56%가 쿠오모 주지사의 대선 출마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로서 주정부 운영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의 5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퀴니피액 대학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최근 쿠오모 주지사는 전국 주지사협회 모임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지사협회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에 의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쿠오모 주지사를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중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또 59세의 쿠오모 주지사가 그의 미래를 위해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측근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뉴욕 시민의 절반 이상이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의 흡연도 금지됩니다. 17일 공공장소에서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까지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1월 헬렌 로젠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전자담배까지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법에 의하면 학교와 직장, 술집과 식당,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흡연의 피해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1950년대부터지만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8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최근 더 많은 피해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젠탈 의원은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과 벤젠 등 휘발성 화합물, 또 니켈과 납, 주석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데 담배 제조사들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보건국으로부터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카운티와 시에서 $1,000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조기 투표 허용 법안과 예비선거일을 6월로 앞당기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기 투표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유권자들이 편리한 날을 택해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명 죽음의 도로 퀸즈 블러바드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퀸즈 블러바드가 이 이름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단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에서 2017년 5월까지 퀸즈 블러바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비전 제로 정책이 완벽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퀸즈 블러바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도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보행자 보호 구간을 더 확대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블러바드에서는 지난 1997년 2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뉴욕시의 대표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다발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시정부는 우선 6월부터 퀸즈 블러바드가 지나가는 레고파크와 포레스트힐 사이 구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건널목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얼터너티브는 퀸즈 블러바드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하고 더 많은 가로수를 심는 내용 등을 담은 퀸즈 블러바드 디자인 개선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명보다 12% 하락한 것입니다. 보행자 사망자 수도 지난해 46명에서 올해 38명으로 1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LA시 결선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투표 열기가 가장 치열했던 일지구 LA 시의원직은 길세디오 현 LA 시의원이 7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상대 후보인 조 브레이 알리를 제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 LA 통합교육구 4지구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지난 25년간 교육자와 교육위원회 임원이었던 스티븐 지머 현 교육위원장의 재임이 예측됐으나 닉 멜보인 변호사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15%에 가까운 득표차로 교육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어제 함께 치러진 7지구 시의원 선거와 6지구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각각 전 공공사업위원 모니카 로드리게즈와 차터스쿨 교사인 켈리 고네즈가 앞섰지만 한 자릿수의 근소한 득표차로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LAPD 경찰 부정행위 관련 징계 청문회 패널 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장 수정안 C는 찬성 57%, 반대 43%로 통과됐습니다. LA에서 불법 투개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국은 최근 LA 북부 벨베르드 지역에서 투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닭 7천여 마리와 무기, 스테로이드 약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당국은 적발된 투개장은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며 현재 관계자 10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용의자들은 더욱 잔인한 싸움을 보여주기 위해 닭의 발톱에 날카로운 쇠붙이를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당국은 불법 투개장은 멕시칸 범죄 조직과 연루됐으며 마약, 무기업자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투개장 운영은 미 전역에서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예방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모기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조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가능한 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하고 방충제를 사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지카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000 이상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할 때는 현금 거래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15,000에서 $30,000를 입출금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체이스뱅크 플로싱 지점에 근무하는 제임스 김 씨와 중국계 챙 씨가 돈 세탁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재무부사나 재정범죄 단속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식품의약국은 당뇨 치료제 카나글리플로진의 부작용 경고 내용을 제품 설명서에 부착할 것을 제약회사에 지시했습니다. 카나글리플로진은 성인형 당뇨 치료약이지만 임상실험 최종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수족을 절단해야 하는 위험성이 2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에 따르면 1년간의 1차 임상실험에서 카나글리플로진 복용 환자가 수족 절단을 하게 된 경우는 1000명당 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약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에 추진 중인 퀸즈웨이의 예상도가 공개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가 17일 공개한 예상도에 따르면 퀸즈웨이에는 녹지 공간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 야외 학습 공간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퀸즈웨이는 3.5마일 길이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퀸즈 레고파크, 오전파크 구간 철로를 녹지 공간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산책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사는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뉴욕, 뉴저지 일원을 덮쳤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무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